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반가운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장중 최고가인 30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2월 이후에 다시 한번 300달러를 돌파를 해서 6월 텍사스 오스틴 비감독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에 이제 복귀를 했죠. 그래서 연말 주가 전망이 800달러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관련한 소식들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테슬라는 이것만으로도 26배의 가치 상승, 그러니까 주가 상승의 요인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다시 확인 한번 해줬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도 영상 중간 부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간밤에 있었던 테슬라 소식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맵을 보시면은 테슬라가 아주 독보적으로 지금 파란색이 들어왔는데요. 4.7% 급등을 했죠. 자, 아마존, 엔비디아, 애플 보합 수준이었는데 테슬라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주요 종목을 좀 확인해 보면은 테슬라는 298달러 종가 마감, 그리고 팔란티어가 117달러, 엔비디아 116달러, 스트래티지 416달러, 아이온큐가 31달러. 자, 비트코인이 놀라운데요. 자, 103K를 찍었죠. 그리고 하나로 1억 4,4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단기 지금 1개월 내에 가장 큰 폭 상승인데요. 중간 부분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지코인도 28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307.04달러를 장중에 터치를 하고 298.26달러로 종가 마감했는데 4.72%, 13.44달러가 올랐습니다. 자, 기대감이 점점 커진다는 느낌인데요. 일론 머스크 복귀 소식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말에 500에서 1000달러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 시가총액도 1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어서 2개월 이상 최고치를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테슬라는 12월 장중 사상 최고가가 488달러였죠. 현재는 37% 하락된 상황인데, 이런 추세라면은 다시 한번 그 사상 최고가 488달러를 향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이 로보택시 기대감에 4.7% 올라갔고,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무난하게 300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컴백,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완화, 이런 게 이제 시장에 맞물리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테슬라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머스크의 다른 소식도 좀 확인해 보면, 머스크의 XAI 슈퍼컴퓨터가 테슬라 메가팩 배터리로 가동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머스크가 현재 5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 간의 협업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은 XAI의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 시설이 있는 테네시주 멤피스 상공회의소는 최근 보도 자료를 내고 이 전력 공급 부족과 수요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테슬라의 메가팩 배터리를 시스템에 추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만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스페이스X, 그리고 지금 XAI,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타링크도 당연히 지켜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머스크의 관련 기업들 협업 효과, 자, 이거를 잘 체크를 하시면 테슬라 주가 전망도 잘 우리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XAI의 테슬라 메가팩 활용은 머스크가 이끄는 5개 기업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XAI가 1월부터 2월까지 2억 3천만 달러, 하나로 3,217억 원의 메가팩을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 꺼지지 않고 안정되게 공급되게 이렇게 이제 전력 공급을 해주는 게 바로 메가팩인데, 이 메가팩이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 못지않게 에너지 사업 부분이 지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일론 머스크는 2027년이면은 전기차 매출을 뛰어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기본 2배는 가는 거죠. 다른 요소를 빼더라도.
자, 본업으로 돌아온 머스크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그동안 이제 도지 활동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BYD가 표면적으로는 지금 전기차 부분, 그 생산, 판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를 다 제쳐서 나가고 있는 게 사실 팩트인데, 자세히 이제 우리가 뒤집어 봐야 될 거는, 이렇게 물량 공세로 그 BYD가 앞서고는 있지만, 테슬라의 이제 진정한 가치는 FSD 자율주행에 있죠. 그리고 테슬라 차량은 좀 고가 차량이지만, 자, 이게 이제 저가 차량이 이제 상반기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테슬라의 컴백과 그 머스크의 컴백과 함께 BYD의 1위 자리를 내준 거를 다시 되찾아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비트코인이 지금 1억 4,400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1개월 만에 1억 1,600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으로 무려 3천만 원 정도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치 프리미엄은 0.14%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포모가 오거나 이 불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왔다고 보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 말은 아직 기회가 살아있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재돌파한 거는 이제 그 미국과 영국의 관세 합의에 따른 리스크가 낮아졌다. 그런 이제 요소가 있고, 미국이 한시적으로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발표하면서 한 달 만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40% 가까이 오른 거죠. 자, 그래서 골드, 금 다음으로는 무엇일까 했을 때 제일 떠오르는 답변이 바로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이 나온다는 얘기죠. 체크해 주시고요. 자, 국내 상장사에서도 비트코인 투자에 이제 길이 열렸죠. 그래서 최근 해외에서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취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국내 상장사 비트코인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이 원화 해지, 그리고 이제 달러로 그 투자가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가격이 높아져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그 버블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만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그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인구 감소와 그 저성장이 고착화 되면 결국은 그 부동산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그 디지털 골드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앞으로 금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테슬라와 함께 비트코인을 관찰하고, 저도 그 클릭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는 팔란티어가 미 기술기업 시총 10위를 꿰찼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팔란티어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팔란티어를 우리가 그 테슬라 경제독립 씨앗으로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팔란티어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그 군사적인 그 지원, 이런 이제 그 방위업체에 이어서 이제 민간업체까지 매출이 더 확대가 되면은 테슬라에 이어서 팔란티어가 그 다음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위치를 좀 보면은 그 M7 주식 중에 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2천억 달러로 애플 2조 9천억 달러를 제치고 1등을 계속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제 2,800억 달러, 그러니까 2조 8천억 달러 3등을 달리고 있고,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주가 회복을 보이면서 9천억 달러까지 지금 1조 달러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죠. 좀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자, 드디어 이제 캐시우드가 미국은 훨씬 더 큰 생산성으로 향하고 있다. 자, 이게 빈말이 아닌 게, 미국의 그 주도주들 M7을 잘 살펴보시면 테슬라는 당연한 거고, 지금 애플이나 아마존, 특히 엔비디아의 위상이 여전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미국이 결국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관세 전쟁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이 이 종국에는 글로벌 강자의 위치를 당분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이런 M7 주식의 그 기술 혁신성, 전 세계적인 주도적인 그 혁신 기업의 포지션이 다 그 중국이 아니라 미국 쪽에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이제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더 발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훨씬 더 큰
생산성으로 향하고 있다고 캐시우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캐시우드는 테슬라 같은 경우 옵티머스의 발전은 예상보다 빠르고 실제로 예상보다 빠르죠.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텐데, 자, 쫄쫄이 그 옷을 입고 인간 그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 흉내를 냈던 게 불과 3년 전인데, 이 3년 만에 자유도 22개를 가진 인간 손과 유사한 그 정도의 옵티머스 봇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XAI를 통한 그 자율주행 그대로 이제 옵티머스 봇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말 그 일론 머스크 연말 5,000대 양산 그리고 100만 대 램프업이 이제 꿈이 아니라 빠르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테슬라의 가치를 26배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26조 달러의 기회가 있다고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잘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300달러를 돌파하자 414달러 포지션에 그 풀매수를 한 사람의 재밌는 글이 올라왔는데 414달러 대비해서는 27% 지금 하락된 상황이니까 자, 기대감이 커진다는 거를 이렇게 재밌게 X에 글을 올리고 있고요. 자, 캐시우드는 2600달러, 테슬라의 2600달러 주가 전망을 2030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2600달러니까 한 10배 정도 상승한다는 건데 이게 5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고요. 자, US 푸드가 이제 8대 정도의 테슬라의 세미 트럭을 계약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US 푸드는 미국에서 2,000여 개 이상의 가장 큰 그 푸드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8개부터 시작이 돼서 펩시콜라처럼 확대가 돼 나간다면 이 연말에 이제 세미 트럭 공장 준공과 함께 내년에 본격적으로 5만 대 이상의 세미 트럭이 나오면 이것도 그 테슬라 그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테슬라 주가의 펌핑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호재가 계속 날라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호재인데요.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는 이제 미국의 업체가 앞으로는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배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인건비가 되게 비싸죠. 배달료가 비싼데 이 로보택시 배달 승객뿐만 아니라 배달까지 이렇게 가능해지면 그런 시대가 앞으로 2, 3년 안에 빠르게 다가왔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주가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정말 $1,000는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려운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 시기를 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이제 슈퍼차저 이거를 그 피크일 때는 이제 요금이 좀 비싸고 또 한가할 때는 요금이 저렴한 시스템인데 이거를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앱이 이제 많이 출시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는 버니, 클로버스 그리고 이 데이비스, 에머리얼 요런 이제 앱들이 깔으면은 이 내가 그 테슬라 차주들이 충전을 할 때 피크 시간대 또 이 시간을 그 피크 시간이 아닌 때 이 요금이 다 틀리니까 훨씬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BYD가 2030년까지 차량의 50%를 중국 유해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그 BYD에서 외국인 비중은 약 10%, 10대 중에 한 대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자, BYD가 사실 물량 공세로 그 지금 글로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테슬라의 이 반값 전기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이제 BYD 전략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전기차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기업도 여태까지는 이제 혼자 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 미국 정부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이제 기술력이나 여러 면에서 그 앞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BYD의 그 빼앗긴 자리를 되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에서 6주 만에 신형 모델 Y 생산 램프업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이제 테슬라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모델 램프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갈수록 기술 혁신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거죠. 자, 한편 그 할리우드의 그 이 다이닝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충전을 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요 센터, 할리우드
이 테슬라 매장이 이제 거진 완공 단계에 있다고 해서 지금 그 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그 좀 이국적으로 조금 그 세련되게 디자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스타링크를 리뷰했는데 이 90분간 비행 내내 이제 100메가 그 222 mbps까지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뭐 SKT나 KT를 쓸 때 한 200 정도 나면 괜찮은 속도인 거죠. 뭐 500이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미 그 스타링크가 이 정도 항공기에서 100에서 222 사이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개선이 된 거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스타링크가 더 많은 위성을 가지고 서비스가 개선될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이번에 SKT 사태도 터졌지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KT도 마찬가지고 자국 산업이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타링크가 무섭게 치고 들어오면 뭐 주가에는 테슬라 주가에는 굉장히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한국도 빨리 그 다시 한번 그 재정비를 해서 신발끈을 동여매고 정말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가 좀 단합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도 댓글로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일본의 기업체 마츠다가 그 테슬라의 그 충전 방식을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공식 발표를 했는데, 지금 낙스가 이제 북미 표준 테슬라 방식인데 이게 점점 더 글로벌 충전 방식으로 바뀌는 인상입니다. 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테슬라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슈퍼 차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테슬라는 이런 부분에서 충전 네트워크 부분에서 해자를 구축을 한 상황이고, 앞으로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이 또 하나의 해자를 구축한다면 테슬라의 그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더 탄탄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방금 US 푸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25만 개의 레스토랑과 식품 서비스 운영자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25만 개면은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미국에서 이 사이버 트럭, 그러니까 픽업 시장의 그 연간 생산이 한 25만 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대형 트럭 시장, 이 트럭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US 푸드가 25만 개면 여기 10%만 해도 2만 5천 개가 되는 건데, 자, 이런 업체들이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 테슬라의 성장은 정말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에피소드 영상은 뒷부분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호주가 이제 그 지난주 호주에서 사상 최고 시중 기록을 기록하면서 모델 Y 배송이 시작됐다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시승을 많이 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잠재적인 유저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반가운 소식이고, 테슬라 기가팩토리 상하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기가팩토리라는 거는 이제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형 공장을 말하는 거죠. 자, 기가 베를린 모습이고요. 한마디로 공장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반값차라든지 옵티머스 생산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그 성장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팩토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혁신적인 상품이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자, 링크의 지금 드래곤 크루죠. 우주에서 지구 궤도를 회전하면서 이 돔같이 생긴 유리돔에서 지구를 바라본 모습인데,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하고 5개 기업의 주인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는 사실 스토리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매우 탄탄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련한 기업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 모습이고, 이 프리몬트 공장도 테슬라의 성장에 톡톡히 기여를 하고 있는 팩토리입니다. 자, 지금 하와이안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JSX, 카타르 항공, 그리고 앞으로 에어프랑스가 이제 스타링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에어 뉴질랜드, 스칸디나비아 반도 항공, 웨스트젯, 지파이어, 자, 이렇게 속속 스타링크 서비스를 도입하는 항공사가 글로벌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대한항공도 이제 이거를 채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xAI가 많은 모멘텀을 이제 맡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800억 달러 그 투자 유치, 그리고 최대 1200억 달러로 평가될 수 있는 새로운 자금 조달을 위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는 그 xAI의 발전에 따라서 테슬라도 더 상승 효과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xAI가 결국은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결국의 최종 승자가 되는 거에 두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고,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산업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성공한다면 테슬라, 뭐 스페이스X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텍사스 모습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그 기가팩토리가 많이 이제 늘어선다면은 정말 이제 기가인디아, 자, 이렇게 뭐 기가팩토리 텍사스, 자,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 해도 즐거운 이제 테슬라의 미래가 펼쳐질 수가 있는데, 이 전기화가 빠르게 전기차가 도입이 되면서 애플이 한 3년 정도 램프업까지 기간이 걸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사실은 대폭등을 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애플 사례를 보면 테슬라는 지금 준비를 착착 잘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의 그 낙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일본까지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슈퍼차징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테슬라가 앞으로 글로벌 차징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일본의 마쓰다 자동차, 반가운 소식이고, 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테슬라의 슈퍼 차징을 이용하는 전기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스페인이 얼마 전에 대정전 사태를 맞았는데, 이때 테슬라의 파워월, 이게 이제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백업 전력을 제공하는 파워월과 지난주 정전 당시에 프로토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제 전기는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런 대정전이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 자, 이럴 경우에 테슬라의 메가팩 싸움은 앞으로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1000대, 그러니까 이제 1000개 예를 들어서 이 테슬라 배터리 4680 생산할 수 있는 게 하루 1000대 생산량을 달성한 지가 이제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제가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1500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빠른, 그러니까 3개월 만에 1000대 분량 배터리 생산 능력에서 캐파가 1500대로 늘어난 거죠. 자,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50%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게 조용하게 테슬라가 이렇게 빠르게 지금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1000대에서 1500대가 늘어났다는 거는 앞으로 반값차가 나왔을 때 배터리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램프업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제가 지금은 1500대를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는 3000대, 5000대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정말 반값차가 100만 대, 이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타링크가 글로벌 여행사, 항공사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인정되는 이유가, 이 스타링크를 사용한 사람들이 게임이라든지 이런 속도, 뭐 유튜브 보는 거, 스트리밍에서 절대 밀리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항공사들이 속속들이 스타링크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스타링크는 여기 지금 야간에도 존 디어라는 글로벌 이제 여기는 농기구 업체인데 어마어마한 회사라고 하죠. 여기서 지금 밭을 갈고 있는데요. 자, 존 디어도 이 스타링크를 활용해서 무인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걸 보면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좀 두려움마저 느끼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농촌도 조금 이렇게 무인화, 또 스타링크 서비스를 활용한 그런 자동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더 이제 농촌 인구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좀 존 디어를 보면서 또 스타링크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테슬라의 로보택시 배송 비용을 낮추는 데는 방금 제가 스테이크 앤 쉐이크를 소개해 드렸는데, 자, 맥도날드도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 반값 로보택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로보택시가 승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푸드, 음식까지 배달하는 어떤 택배의 역할도 이 로보택시가 그 운송의 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 부분이 성장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6월달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운전자에게 승차 배달 요금은 57에서 70%를 우버 이츠에 지급을 하는데, 자, 만약에 그 로보택시를 이용을 하면 그 사이버캡 로보택시를 이용하면은 50% 이상 그 절감이 된다는 거죠, 인건비가.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뭐 시푸드 업체라든지 이 배달 업체가 이런 거를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 FSD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하면 일단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를 활용해서 이 비용은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그러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테슬라 주가를 많이 쌓아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영상 제가 에피소드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이 그 까만색 차가 빙글빙글 돌다가 주차되어 있는 사이버 트럭을 그냥 들이받는데 바로 이제 그 연기가 나면서 다행인 거는 사람이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이버 트럭이 판매가 약간 부진한데 이 사이버 트럭 자체가 지금 화성에서 그 사용하는 목적도 있는 건데, 사이버 트럭이 지금 지금 스타쉽에 들어가는 재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루미늄 그러니까 스테인레스로 그 강철로 되어 있는 거죠. 스테인레스, 녹이 슬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 영상을 공유해 드리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요. 자, 테슬라의 CFO가 이제 델 엔텐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율주행으로 출퇴근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번 컨퍼런스, 일본기 컨퍼런스에서 콜에서 FSD를 개인 운전사에 비유한 바가 있는데요. 자, 이 테슬라 임직원들이 다 이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을 가지고 출퇴근도 하고 이제 테스트를 먼저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평가를 FSD는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고 FSD를 경험하는 개인의 삶도 개선하고 있다. 이 부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조형 영상도 에피소드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가 인도에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가 이 테슬라가 뭄바이에서 인터내셔널 로지스틱의 글로벌 공급 관리자를 고용하는 지금 문서가 이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협정이 미국과 인도가 공식적으로 이제 관세 제로에 합의를 하면 테슬라가 기가 인디아의 속도가 빨라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테슬라의 이제 기분 좋은 간밤에 그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정말 2월 이후에 뭐 벌써 2개월, 3개월째죠. 정말 오랜만에 장중 $300 돌파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6월달 텍사스 오스틴이 가장 큰 이벤트인데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스틴 내 300명 오퍼레이터 FSD 감독 로보택시 테스트가 1,500회, 그러니까 15,000마일 이상 지금 테스트 진행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FSD V13 버전 500마일당 1회 치명적 개입,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잘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오스틴시의 그 초기 규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 경찰과 안전 테스트를 완료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이 사전 준비를 좀 끝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6월 1일 오스틴에서 지오펜싱 로보택시를 출시를 하는데 모델 3와 Y를 활용할 예정이고, 사이버캡은 2026년 초부터 가능할 거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캐시우드는 앞서 옵티머스 보스로 26배의 가치를 예견을 했지만 테슬라의 그 FSD와 AI 기술의 성공을 전제로 2025년 말 주당 $500에서 $800의 테슬라 주가를 전망하고 있고, 아담 조나스는 주당 $410에서 $800까지를 전망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450에서 $700 정도가 이번 2025년 말에
테슬라 주가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테슬라 주식도 지금 강력한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지금 펌핑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정황이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이 아직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에서 잠깐 확인해 보았듯이 지금 아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지금 비트코인에 안 되어 있죠. 아직까지 올라갈 여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바이낸스 창업자 전 세계 1등 암호화폐 거래소죠. 차오장펑의 인터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차오장펑의 비트코인 50만 원에서 이번 사이클 최대 100만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을 한번 잘 곱씹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테슬라 비트코인 플러스 알파, 거기에는 뭐 팔란티어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통해서 생각하는 종목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세 여파가 끝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았을 때 저렴하게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Oh, fucking failed it. My advocate, and returning from Reno to my home, passing on I-80, I ran into this U.S. Foods Tesla Semi, branded, and no doubt delivering another one of the new deliveries. Listen to this.